매사의 위치. 앞서 우리는 역단의 가게가 정착한 땅인 동방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했다. 그러므로 이제 메사와 스발의 위치를 찾아볼 단계가 되었다. 메사의 위치를 확인해보자.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맥이라. 여기에서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로는 그저는 역단의 가게가 그들의 시끄럽네. 동방산지 이르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대략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출발지 스발은 목적지, 동방산지는 그렇게 정착길이다 그러는 거죠. 메시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곧바로 신을 평으로 옮겨가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11장 2절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론 평지에 이르기 전에 먼저 동쪽으로 여행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11장 2절에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때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여 그들은 거기서 살았다. 한글 개역에 동방으로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역에는 동방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다. 동방으로는 히브리어 미케뎀인데 자, 그들은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거의 숨겨두신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5절에 역단 자손의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민족으로 특별히 쓰신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비할 우리 결의의 성경성의 기원은 셈의 현손 역단이다. 셈의 현손 역단.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후손 중에서 대홍수에서 가장 먼저 아시아의 동쪽으로 이동해온 하케뎀 정착한 역단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바로 그가 우리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다. 아래는 이에 관한 대신부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한다. 그는 여기서도 역단을 당군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역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라는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또 그는 아브라함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역단은 알모다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또 그래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선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지로 이들은 모두 세무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동방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역단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유추해 본다. 혹 단굴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단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은 단군 시대와 역단 시대가 비슷합니다. 대천도 우리와 하나님 빛의 그러신 하나님을 자 그러므로 한국인은 또 하나의 선민이며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인 것이다. 에벨의 작은 아들 역단 계열의 선민이 한국인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선민주의가 아니다. 말씀의 재발견이며 상실된 진리의 회복이다.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사정되었던 진리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주소를 위해 역단 계열 선민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다. 역단의 이동 경로 그렇게 보네요. 동쪽으로 히브리어로 역단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 역단의 이름 벨렉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비슷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한국인들은 역단의 후손으로서 사천지간인 것이다. 대신부는 한국인은 에벨의
둘째 아들 역단의 후손이며 심지어 당군일 수 있다고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은 에벨의 첫 아들 벨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의 사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나온 형제 족속이다. 그러므로 한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사촌인 것이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한국, 유대인의 두 민족은 하나의 에벨로부터 분리된 형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열매다. 아마도 에벨의 두 아들 역단과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럴 개연성이 크다. 말씀의 재발견이자 상실된 진리의 회복이다. 한국인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역단의 후손이다. 셈의 현손 역단이 성경에 근거한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 그처럼 선민도 겉으로 드러나는 선민이 있고 속으로 감춰진 선민이 있다. 전자가 아시아 서쪽의 벨렉 계열 선민 유대인이고 후자가 아시아 동쪽의 역단 계열의 선한 한 민족이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에서 역단의 가계는 빛이 시작되는 땅인 발달 곧 유러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까지 멀리 천동하여 우리 발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역단의 후손이 처음 세대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멀리 아시아 동쪽으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같이 역단은 아라비아 남부로 가서 아랍 부족의 선조가 되었어요. 서양 연구가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양 선생님들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요. 그런 구미 신학자들의 해석은 전부 성경적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사대주의가 아닌가? 이는 진짜 심각한 참사는 자기 신학이 없고 서구 신학 5, 6까지 베끼어 가르치는 카피 전문 신학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만열 교수는 한국교회가 자기 신학을 갖지 못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렇다. 대체 언제까지 베껴서 가르칠 것인가? 또한 이만열 교수는 한국교회는 자기 신학에 대해서 고민조차 가진 적이 없다고 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이러니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 K, 심지어 K9, 자주포, K2 전자 등 전투 장비를까지 전세의 한류가 뜨겁지만은 K-신학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신학 박사들은 많은데 K-신학은 없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앞에 내놓을 만한 한국 신학이 있는가? 일찍이 선교신학자 요하네스 베르카일 박사는 신학이란 하나의 번역 신학, 화분가리 신학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전수받은 성경 해석은 서양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람 자신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복음과 한국과의 새로운 대결을 통해서만 기독교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오직 이런 대결을 통해서만 예배가 진정 한국인 자신의 예배가 될 것이며 성경이 진정 한국인 자신의 성경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국의 참된 주체성을 발견하는 문제인 것이다. 대천덕 윤성일 겟세마네 신학교 총장 박사는 최근 출간한 그의 저서 한국교회 신학 컴론 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교회가 서구 기독교 선교를 받은 지 130년이 지났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앞에 한국적인 신학을 내놓아야 한다. 그랬네요. 자, 코리아의 정확한 위치는 코리아 하하 케뎀 하하 케뎀 코리아. 역단의 종착지를 정확히 찾기 위해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게뎀은 고대의 시작의 시대의 가장자리 더 프론트 오브 타임이라는
의미 고대 동양 에인션트 오리엔트로 번역. 따라서 하르케뎀은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산은 고대 아시아 동쪽 끝 부근에 있던 어떤 하나의 산 혹은 고대 극동지역의 어느 산지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30절에 기록된 하르케뎀의 지시하는 바다. 그 동방의 산지는 어디일까? 이 또한 난해한 문제이다. 세계 지도지 펴놓고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의 동쪽 가장자리 하르케뎀의 뿌리를 그 산지를 찾아보자. 그 산은 한발산 곧 백두산이다. 높은 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 유명한 양서은의 태산이 높다 하되 시조의 앞구절이다. 이로 인해 태산을 엄청 높은 산일 것이라고 여겼다. 아마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태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태산의 높이는 1545m에 불과하다. 결국 태산은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한라산은커녕 덕유산이나 태백산보다도 낮다.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은 동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두산 머리산으로 그 아래 70%가 산지인 한반도가 펼쳐 있다.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뻗어내리다가 태백산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산맥인 백두대간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9년 3월 5일자로 개정된 백두대간 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이라 하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그 동방산지는 그 시적으로 볼 때 백두산과 국토의 70%가 산지로 형성된 백두대간의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것은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아니다. 성경 언어 하르케뎀을 뜻하는 바에 철저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리는 역단의 후손을 찾는데 열쇠를 제공하는 창세기 10장 30절을 원문을 직역한 것이다. 김진석 교수 번역한 것. 그들이 거주지 모샤바문은 메사에서부터 미메샤 셰파르를 향하여 셰파르가 방향으로 보이카 그 동쪽 하케뎀의 산인 하르이었다. 이 구절은 역단의 영토에 대해서 출발지로 메시아를 목적으로 수바인. 자, 이런 목적의 마슈하드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동쪽 산악지대 바미르 알타이 넘어 시베리아 수바로 격리하여 아시아의 그 정책지 하르케뎀인 한국의 백두산과 국토의 70% 있는 한반도. 자, 이렇게 역단적성의 빛이 시작되는 발달인 유라시아 대륙 동쪽 땅 끝까지 멀리 이주하여 백두산과 그 주변 땅 하르케뎀을 본거지로 삼아 동방산지에서 배달 민족사를 시작했다. 그래야 역단은 극동아시아에서 우리 박달 계열의 조상이 된 것이다. 한국인은 남자를 산이라고 하고 이는 시나이의 준말이며 사나이 어원은 사나이 그 산지에서 하는 사람 또는 산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극동 코리아는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그러므로 사나이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은 셈의 아들 아르박스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역단의 후손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한국인의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섬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 교리의 정체성이다. 하느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감춰두신 선민, 그 존귀한 백성이 우리 박달 민족이다. 대천덕 신부는 역단이 정착한 동방 산지는 한국의 산들일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셈의 자손 중에서 에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역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의 땅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의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신분인데요. 자, 아라비아 남부의 산지들 역시 동방의 남방산지다. 동방이 아니라 남방산지다. 스바, 예멘, 스바는 예멘,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라며 스바도 남방산지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간주해야 계시 의존 성경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는 역단의 거주지인 동방산지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멘의 산지를 동방산지라고 가르치면 그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00%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예멘, 이스라엘, 이스트, 아라비아. 어쨌든 자, 혹자는 역단 족속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믿으면 성경적으로 심각한 참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역단이 아라비아 반도에 머물렀다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단이 동방으로 천당하여 우리 민족이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단 족속이 아라비아 남부에 정착하여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서구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이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심각한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류 자체인 서구 신학의 낡은 이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중세 암흑 시대가 떠오른다. 새로운 자료는 전통적인 관념에 부합될 경우에만 수용된다. 배치될 경우에는 여지없이 거부된다. 심지어 이단으로 조작해 버린다. 필자가 겪은 일이다. 혹자는 한국인을 역단의 후손으로 설명한 필자에 져서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을 매도하는 것을 여러 인터넷에 유포했다. 아리는 그가 작성한 문서에서 발췌한 글이다. 문제는 이들 일행이 역단 가족이라고 믿으면 성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 버린다. 즉 역단 후손들이 주로 아라비아 반도 현 사우디 지역에 머물렀다고 하는 성서 고학자로 오랜 연구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지 해석은 바로 이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일부 신학자들은 서구 주석들의 그 넓고 틀린 해석을 옥조 금과 옥조 같이 떠붙들고 있다. 성경으로 하르케뎀의 뜻을 무시한 서구 신학의 그 엉터리 해석을 마치 신조처럼 여기며 그대로 가르친다. 역단의 영토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사기 소전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보자. 아라비아 서쪽에 얀부와 제다 동쪽에 산지가 있다. 해안을 따라서 굉장히 긴 산맥이 있다. 그리고 남쪽 예멘도 전체가 산지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대한 산지다. 하드라마 우트 일대는 거대 산지다. 그러나 이 산지들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등장하는 역단의 영토인 동방하르하케뎀이 아니다. 예수는 아라비아 남단을 동방이 아니라 남방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서바 여왕은 대부분 예멘과 아라비아 펠릭스에 거주했던 스바 사람, 욥기 1장 15 통치자로 추정이 된다. 위클리프 주석 성경에 요세푸스나 스바 여왕을 애국과 에도피아의 여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스바가 아라비아 반도 서남 쪽의 예멘 지역에 있었던 샤베안 왕국이라고 보고 있다. 주석책들도 대부분 스바를 오늘날 남부 아라비아의 예멘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2장 땅끝에서 먼 곳 땅끝이라. 실제로 스바는 땅끝이라. 거기도 땅끝이고 그럼 동쪽도 땅끝이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인이 셈의 가게 역단의 우선이라고 본다 말이죠. 학회됨은 역단 족속의 정착이기 때문이다. 정착지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민족의 성경상 기원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역단의 형태는 극동아시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역단 족속이 아라비아에 정착해서 아랍 조상이 되었다는 서구 주석들의 해석은 그것이다. 그것은 언어 캐뎀의 의미라 완전히 무시한 이론이다. 아라비아 남단은 캐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코 캐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 아라비아 남단은 캐뎀이라고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 아라비아 북쪽은 이집트, 남쪽은 에티오피아.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를 남방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티오피아도 남방이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반도 역시 남방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계시 의존에서 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에티오피아의 북쪽과 위도가 연결되는 아라비아 남단은 더더욱 그렇다. 아라비아 반도는 성경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남방이지 결코 동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는 역단의 거주지인 캐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네요.